이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전문가로서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는 형식으로는 아마 하는 게 많지 않을 겁니다. 별로 그렇게 저 생각,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재밌는 영화 있잖아요. 역사랑 관련된 영화들, 그거를 또 재밌게 압축해놓은 유튜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간중간 계속 공유해가면서 재밌게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인문학이 뭐 휴머니티스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신 것처럼 liberal arts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인을 위한 기술인데, 조금 먼 나라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7, 80년대, 그러니까 지금 그 젊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경제 활동하고 하던 시절에는요, 무조건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fast follower라는 말을 했거든요. 빨리 따라잡아야 돼요. 어디를? 일본을. 기분 나쁘지만 일본이 너무 잘 나가서 일본을 빨리 따라잡고 미국을 빨리 따라잡고 어떻게든 선진국을 따라잡아서 우리도 먹고 살만하게 되자라고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딱 10년 정도 되면 이제 사회 나가죠. 대학생 되거나 이제 사회 나가시잖아요. 예, 그리고 어른들도 사실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BTS가 지금 몇 주 연속 1위 했죠? 명지님 몇 주 연속? 10주 연속. 아, 10주 연속입니까? 네, 10주 연속 1위죠. 네,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어느 나라가 1위죠? 반도체도 이제 비메모리, 뭐 메모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 분야들이 좀 나눠져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거는 맞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조선업,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LNG선이라고 하는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높은 배를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가 가장 잘합니다. 실제로.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1, 2위를 하는 산업군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쟤처럼 해야지, 쟤한테 배워야지. 그래서 따라가던 시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부터 이제 사회 진출하는 나이가 되면 뭐죠?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의사결정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런 것들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자세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는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아주 유명한 그 회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죠? 인문학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는 어떻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보다도 훨씬 더 레벨이 높은 학교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인문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요. 그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요즘에 기술의 시대고 코딩을 공부하고 수학과 과학이 중요하고 조금 이쪽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스템 교육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엉뚱한 인문학 얘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술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공유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로 남을 것인가, 삶을 주도하는 주인 또는 리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른들도 사실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예전 같으면 이 공부 왜 해야 돼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은 말이 많고 공부하면 되는 거지. 어디 토를 다뤄.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학생이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거 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철학적 질문이야. 아주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러게 이걸 왜 공부해야 될까? 이거를 내가 설명할 수 없으면은 공부하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학생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걸 왜 공부해야 될까를 같이 이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인문학이다. 그래서 요걸 좀 우리가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시즌 2의 메인은 철학이에요. 철학은 뭐냐면요.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든요.
그쵸? 여러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엄마가 좋을까, 아빠가 좋을까, 뭐, 굉장히 많은 이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인문 놀이터에 들어올까, 말까, 뭐, 이런 등등등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선택은, 야, 진짜 내가 이 선택을 해서 너무 잘했어. 이런 게 있고, 아, 괜히 이거 너무 잘못 선택했다.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보세요. 짜장면, 짬뽕을 잘못 선택했을 때의 후회는 하루를 넘지 않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인생에서의 방향성, 인생에서의 진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잘못 선택했다? 그럼 어떨까요? 내 인생 자체가 아주 좋게 가거나 아주 나쁘게 가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철학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철학적인 사고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의사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이런 상황이 있구나를 더 크게 보고, 더 좋은 결정을 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나아가는 아까 말한 노예의 삶이 아니라 주인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중요한 도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즌2에 철학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좀 말이 길어지고 있나? 이 정도면 괜찮나?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 옆에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인문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작정 공부하면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유튜브에 이제 검색해 보셔도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인문 놀이터에서 하고 싶은 거는 큐레이션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런 재밌는 자료가 있어요. 요거는 앞뒤가 요렇게 연결되어 있어요라고 하는 걸 이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야 저거 재밌는데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모임 하기 전에 책도 좀 읽어 오시고 관련된 영상도 좀 보시고 요렇게 오시면 더 재밌을 텐데 큰 그림에서는 이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지리, 역사, 철학, 문학 요 순서대로 이제 가고요. 그래서 지리 역사를 한번 되짚을 겁니다. 그러면은 땅이 이렇게 생겼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내가 칭기스칸이었으면 내가 로마 제국의 황제였으면 이런 고민했겠네. 이게 철학이거든요. 역사는 그냥 지나간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신 영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같은 시간 내에 지구상의 어딘가에서는요 사람이 실제로 죽어나가고 있어요. 뭐 아프가니스탄 지금 다른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불과 여러분 60년 전이면요, 어마어마하게 긴 옛날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60년 전에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죠? 한국전쟁이에요. 불과 60년 전에요. 그 다음에 불과 30년 전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얀마 사태 혹시 아시나요? 쿠데타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냐면요. 별단 장군이 야 시끄럽고 내가 지금부터 대통령 할 거야. 내 말 안 듣는 애들 다 감옥에다 가두고 말 안 듣는 다 총으로 쏴버려.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30년 전에 있었어요. 이미. 그죠? 옛날은 옛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다시 반복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끔찍하냐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또 말이 길어지니까 요거 두 가지만 말할게요. 첫 번째는요, 아시겠지만요, 히잡하고 부르카를 쓰고 나가지 않으면은 여자들은 총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총살 당했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슬람교라는 걸 믿는, 이슬람교를 철저하게 믿는, 이걸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하는데, 이슬람교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거예요, 최근에. 탈레반 정권이라는 데가.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그냥 이러고 나간다? 그러면은 바로 잡아가거나 바로 총살이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눈에 보이면은 그 탈레반 병사들의 아내로 만들려고 데려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엄청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죠? 남북한이 지금 나눠져 있죠. 왜 나눠져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져 있구나. 근데 과연 거기서 끝날까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먹고 사는 것과 매우 연관이 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게 돌아갈지를 조금은 알아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내 판단으로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제 하자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한 얘기지만요, 이 시간에 뭔가, 이 시간을 이제 계속 즐기시다 보면은 이제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세계사라든지 뭐 논술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시간은 그거를 제가 무슨 뭐 제가 입시 전문가도 아니고 그거를 약속 못 하고요. 당연히 못 하고요. 그리고 그게 목적이시라면은 그걸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시간에서는 그냥 재밌게 즐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됐네.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예, 괜찮았어? 이제 오늘 이 모임에서 이제 확인된 바로 최연소가 초등학교 4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네, 그리고 이제 어른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제이님이 또 소개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가 맨 처음에 같이 하자고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빠질 수가 한제이라고 없어. 합니다. 네, 빠질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알아가는 거 진짜 많았고요. 처음에 살짝 강제로 시작하긴 했는데 알아가는 거 되게 많았고요. 영어학원에서 문학 작품을 읽는데, 영어 책을 읽는데 거기에서도 이 인문학을 배운 게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약간 이거 배웠었는데 하면서 수업 시간에 더 말도 많이 했었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약간 흥미가 더 생겼던 것 같은 모임입니다. 기대합니다. 좀 뭔가 준비된 멘트. 아니거든요. 자, 특히 우리 시즌 1, 이제 어차피 이제 다음 주부터 리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이건 또 뭐야? 이게 아니라,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요거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건 또 뭐야가 아니라 재밌다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좀 높아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즌2의 철학이라는 테마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시즌1을 리뷰를 이제 할 예정이고요. 시즌1 리뷰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좀 소개를 잠깐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제가 이제 작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려고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 기원 전부터 해가지고요. 현재 시대까지 이거를 지리, 역사, 사상과 전쟁, 철학이라는 걸 전부 다 하나로 다 연결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면 여기 인물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루소, 애덤 스미스, 뭐 이제 우리 첫 시간으로 하게 될 헤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태어났나, 이것 좀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존 스튜어트 밀이 찰스 다윈보단 형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겠고,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태어났던 시절에는 그 시기가 어떤 시대였냐를 쫙 보니까는 헤겔이 태어났던 시대는 이런 정도의 느낌의 지도, 이런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18세기 산업혁명부터 해서 미국 독립,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활동하던 때였구나. 그래서 독일하고 맨날 싸우던 프랑스가 독일이 잘난 줄 알았는데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독일을 점령하니까 그때 감동을 먹고, 적국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먹고, 야,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역사의 정신을 써서 이 책이 나온 거구나. 이런 배경을 전반적으로 입체적으로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잠깐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은 기원 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에 1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가 기원 후부터 현재 시대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각 시대별로 지도가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어떤 문명 또는 어떤 나라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가 다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가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이제 커졌구나.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렀을 때 마케도니아가 이런 식으로 커졌구나.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 문화가
멀리 퍼져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뭐 간다라 미술, 그래서 불국사 석굴암까지 이렇게 넘어왔고 우리 그리스 문화가 신라까지 넘어왔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땅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고 서로 협력을 했고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쭉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희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레코로망형 아세요? 레슬링 그레코로망형 하면 심건호 금메달리스트 심건호 하면 그레코로망형이 뭐냐? 그레코로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문명이에요. 그죠? 이게 그레코로망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왜 서양 사람들한테 절대적인 그 지식의 원천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낭만적이라고 하잖아요. 낭만적이라고 하는 게 원래 로마 제국이 서양 사상의 원천인데 이게 일본으로 넘어와서 로망 그러면 로망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거는 읽으면 이 한자를 읽으면은 일본 사람들은 로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낭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게 우리가 낭만적인 사람이야라고 했던 게 알고 보니까 로마 스타일을 말한 거였네. 이런 것들도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너스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지리의 변화, 제국의 변화, 전쟁,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그게 종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교도들과 이슬람교도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어떤 식으로 대립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십자군 전쟁 왜 이딴 게 일어났는지 그죠? 그 다음에 신중심의 사상이었던 시대와 인간 중심의 사상이었던 시대 그리고 왜 유럽은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됐는지 그죠? 그 다음에 제국주의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세계의 양상이 흘러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신 때문에 싸웠다가 그 다음에 식민지 땅 따먹게 하려고 싸웠다가 그 다음에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우리가 남북한이죠.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이념 때문에 싸웠다가 지금 식량 위기, 기후 위기가 나오면서 자원, 기술,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 왜 이런 식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다 통합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철학사. 그래서 각 시대에,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겠구만. 그때 시대는 이런 모양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네. 그래서 인양반이 예를 들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뒤에 와갖고 유럽의 똑똑하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왜 유토피아를 얘기했고,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홉스 같은 사람이 사회경론을 얘기했고,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이 이제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거를 왜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입체적으로 쭉 아시면은요 나중에 뭘 아시게 되냐면 지금 서울대 선생 인문고정 50권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은요 철학자가 누구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다 앞부분에 조금씩이라도 나오거든요. 모든 책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프로이센 제국에 해가지고 무슨 시대였는데 그러면 배경 지식 하나도 모르면은 재미가 없어 일단. 딴 건 모르겠고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알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즌 1을 한번 쭉 제대로 리뷰해서 지리, 역사, 그 다음에 철학을 통합적으로 세부적인 거는 알아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큰 그림으로 연결해서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책이나 자료를 읽으셔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리뷰를 하면서 하게 되는 역사는 불가피하게 서구 중심, 그러니까 유럽 중심의 역사,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중심의 역사로 가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현재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이제 세계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서구 문명에서 좀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인 거는 사실 좀 기분 나쁘든 어떻든 간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 잠깐만 설명 추가로 드릴게요. 공유하면서. 그래서 4대 문명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대 문명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4대 문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중국의 황하 문명부터 해서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문명이 되게 강했어요. 원래 옛날부터 춘추 전국 시대 뭐 진시 황제가 통일한 엄청 강했어요. 청나라 때는 뭐 전 세계 GDP의 절반이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쪽은 사실은 아쉬울 게 없었어요. 중국 문명권은 아쉬울 게 없다 보니까 명나라 때 정화라는 장군이 뭐 해외 원정을 갖고 여기 이미 다 아프리카 대륙 이런 거 다 확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랑캐 땅이잖아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머물러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뭐였냐? 여기 지금 우리 아랍 있죠. 여기 보시면 마우스가 작아도 보이시죠? 마우스가?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인도 옆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파키스탄, 요 옆에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지금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아프가니스탄, 요 옆에가 이란, 그 다음에 여기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라비아.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시겠죠? 진짜 아라비아 반도 맞아요. 네. 아라비아 반도의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 옛날 저 세계사 책에서 배우셨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여기잖아요. 이집트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문명의 발상지는 떡하니 해놨죠? 여기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여기 문명이 어때요? 페니키아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가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유럽이 솔직히 좀 찌질했거든요. 아랍의 선진 문명이 여기 유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AL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는 대부분 아랍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화학이 영어로 연금술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화학 같은 거? 케미스트리랑 관련된 거? 연금술, 영어 단어. 알케미, 알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수학은 매스메릭스인데 대수학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뭐죠? 알제브라예요. AL로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 번쯤 읽었던 뭐죠? 알리바바. 그리고 쇼핑으로도 하고 있죠. 중국에서 알리바바. 그죠? AL로 시작하는 게 다 이쪽 동네에서 건너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유럽이 언제부터 번성하게 됐느냐? 아랍의 오스만 튀르크,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여기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봐봐요. 원래 이때 당시에 18세기 이전 있죠. 18세기 이전에는 어디가 짱이었냐? 동방이 짱이었어요. 인도 문명하고요. 중국 문명이 짱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 유럽 지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쪽하고 교류를 계속해야 돼. 왜? 여기에 선진 문물도 있지, 향신료도 있지, 비단, 실크도 있지. 중요한 건 전부 다 어디 있었다? 인도와 중국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실크로드. 여기랑 교역하는 길이 제일 중요했어요. 여기 끊기면 큰일 나요. 근데 진짜 끊겼네? 왜? 아랍 지역에서 오스만 튀르크가 이렇게 길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생각지 못한 대박이 일어난 거죠. 왜 그렇죠? 동방으로 가고는 싶은데 여기 아랍이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다. 그렇죠. 바다로 나갈까? 해갖고 바다로 나가볼까 해서 그냥 나가봤는데 대박을 발견해버렸어. 그 대박이 무려 2개. 아프리카 항로를 다 돌아가지고 이쪽을 다 발견하게 되고 더 대박은 뭐예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된 겁니다. 유럽 중심에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지금 세계가 넘어왔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설명이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뭐 재미가 없지는 않지는 않으셨죠? 네. 네? 자, 그래서 주의하실 점 첫 번째, 어쩔 수 없이 유럽과 미국을, 그러니까 서양 문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거 좀 양해를 구하겠고요.